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의 영상 굽는 마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의 책은 정법을 말하다 제3권 나를 찾아서입니다. 많은 내용들 중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낭독해 드릴 내용은 화가 아예 나지 않으려면 편입니다. 낭독 들어가기 전에 잠깐 책 소개를 하겠습니다. 정법을 말하다 제3권 나를 찾아서는 저자 진정, 발행처 도서출판 정법시대입니다. 안에 있는 내용들은요, 차례에 나와 있습니다. 화가 아예 나지 않으려면 가족에게 닥친 어려움, 나를 찾아서 어제 정보로 오늘 사람을 대하지 마라, 남 탓하지 마라, 신명태자, 1인 창업 이렇게 내용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화가 아예 나지 않으려면 질문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인욕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상대가 모욕적인 말을 하거나 거슬리는 행동을 하면 살짝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런데 이 화도 스승님 강의를 듣기 전에는 치밀어 오르는 정도가 100이었다면 지금은 20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마저도 아예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데 어떤 마음가짐으로 공부하면 될까요? 답변입니다. 우리가 화를 사귄다 그러지요. 화를 사귀는 것은 임시로 내가 누르는 것입니다. 화를 안 나게 하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화를 아예 안 나게 하거나 화가 났다면 이를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내가 왜 화가 나는지 이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화는 참는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원리를 알게 되면 화낼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상대가 어떤 이야기를 할 때 나한테 안 좋은 소리를 하면 화가 나죠? 다들 그렇죠? 그러니 왜 안 좋은 소리를 하는지 이 원리를 우리가 좀 잡아봐야 돼요. 내가 평소에 옳다고 생각하며 살았지만 옳지 않게 산 것이 있다는 거죠. 잘못 살았던 것들이 작은 양이지만 조금씩 나오는데 이것이 에너지로 쌓여요. 나도 모르게 했던 것들이 소멸되지 않고 이 세상에 정확하게 쌓인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또 작은 잘못들이 자꾸 쌓이니까 나중에는 물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물리가 일어날 때 상대가 나에게 나쁘고 흉스러운 말을 하면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처음에는 흉스러운 이야기만 들어오죠. 이런 걸 모르고 계속 무시해버리면 양이 더 크게 쌓여서 엄청나게 화를 낼 수밖에 없는 사고가 일어나요. 잘못한 것들이 자제력을 잃을 정도로 쌓이면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가 나를 화나게 한다는 것은 나를 돕는 거예요. 즉, 나 자신의 상태를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잘못이 적게 쌓였을 때 나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상대가 나를 화나게 하면 내가 어려워요.
상대가 어려워요? 상대가 나한테 안 좋은 말을 하여 내가 화나면 내가 어렵지 상대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때 내가 어려운 게 몇 퍼센트고 상대가 몇 퍼센트냐? 여기에 3대 7의 법칙이 적용됩니다. 욕을 들어먹고 안 좋은 소리를 듣고 화내는 나에게도 70% 잘못이 있고 그 역할을 하러 온 상대에게도 30%의 잘못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도 그 역할을 하러 온 거예요. 그런데 이런 법칙을 모르고 상대가 안 좋은 소리를 전달하면서 자칫 잘못하면 나한테 봉변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나만큼은 화가 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분별치 못했던 것이지 대자연의 법칙은 정확하게 운용됩니다. 상대가 나한테 화나는 말을 했을 때, 내가 이런 말을 들을 만큼 뭔가 조금씩 잘못한 것들이 녹아서 쌓여 있구나 하며 자신을 돌아보세요. 그렇게 그 말을 듣고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나의 잘못임을 알아차릴 수 있다면 앞으로 발전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이 말이죠. 남이 나를 욕할 때 자꾸 화를 내고 있으면 엄청나게 화내야 될 일들이 닥쳐옵니다. 이건 미련한 겁니다. 상대가 나한테 그런 역할을 하러 왔음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은 그동안 살아온 습관이 있다 보니까 갑자기 화가 날지 몰라도 빨리 정리해서 그 상대에게 고마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물론 지금 당장은 어떻게 고마워하겠습니까? 그러나 시간이 조금 지나서 진정되고 나면 그 사람을 욕하지 말고 책망하지 말고 고맙게 생각하는 이런 마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사람을 계속 욕하고 탓하고만 있으면 어려움을 다시 겪게 됩니다. 어느 시간까지는 대자연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안 겪어요.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났는데도 자꾸 그 사람을 탓하고 내 잘못을 느끼지 못하면 엄청난 어려움이 몰려와 나를 때리게 된다는 말이죠. 이렇게 풀어주면 많은 사람들이 경험했기 때문에 이해가 갈 거예요. 두 번째 질문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상대가 화를 낼 때, 저 사람이 나한테 화가 좀 났겠구나 하고 이해되면 화가 안 나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생각을 잡으면 되는지요? 답변입니다. 저 사람이 화가 났으니까, 화가 났겠구나로 끝내버리면 내 공부는 안 되는 거죠. 그랬겠구나 하는 것은 안 돼요. 그래서 이 원리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상대가 나한테 화를 내면 내가 직접적으로 그 사람에게 화를 낼 수 있는 행동을 안 했더라도 어딘가에 조금씩 잘못한 부분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지금은 내가 이해를 못하더라도 이 원리를 알고 나면 화가 났다가도 조금 가라앉게 됩니다. 이 말이 이해가 된다면 이걸 상기하면서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그 문제를 나한테 끌고 들어와야 합니다. 다시 말해
나에게 나쁜 버릇이 조금이라도 있는 것들을 만져봐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며 내 자신의 문제로 싹 돌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그때부터 남을 욕하지 않게 됩니다. 남을 탓하지 않아요. 그러니 이제부터 나에게 어려움이 오지 않고 내 자신을 돌이켜보며 공부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대자연이 돕기 시작합니다. 하느님이 나를 돕는다 이 말이죠. 신들이 나를 돕기 시작하고 좋은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내 삶이 좋아져야 됩니다. 우리가 자꾸 나빠지려고 인생을 사는 게 아니거든요. 조금 기분 나쁘다고 해서 화를 내고 나면 내가 좋아질 것 같지만 절대 아니에요. 화가 쌓여 더 크게 나빠진다는 사실입니다. 화가 난다면 그 원인을 나한테 끌고 와서 내 잘못을 발견하는 노력만 해도 조금씩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탓하고 욕하는 자, 정확하게 어려워지는 것을 잊지 말고 남 흉보지 말고 남 탓하지 말고 남 욕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권한이 주어지지 않은 것을 모르고 행동하는 거예요. 대자연에서는 그런 권한을 주지 않았어요. 상대가 나에게 어떠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있지만 내가 상대를 뭐라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어요. 그런데 주어지지 않은 권한을 지금 우리가 행사하기 때문에 조금씩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대자연으로부터 받은 좋은 조건을 조금씩 더 빼앗겨 버리는 꼴이 나는 거예요. 세 번째 질문 올리겠습니다. 깔끔한 사람, 허접한 사람, 눈치나 재치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부지런한 사람, 잘하지만 게을러서 안 하는 사람 등 여러 분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성향이 다른 사람과 서로 대하다 보면 갈등이 해소가 잘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한 답을 부탁드립니다. 답변입니다. 혼자 있으면 절대 이런 일이 안 생깁니다. 그런데 둘이 있으면 이런 일이 있죠. 3명이 있으면 좀 더 복잡해집니다. 10명이 있으면 한참 더 복잡해지기 시작을 하죠. 사람은 저마다의 소질이 있고 특기가 있고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게으르다 해서 쓸모가 없는 사람으로 보이지만 어떤 면에서는 쓸모 있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장점으로 써야 합니다. 하나의 구성원으로서 큰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죠. 그러니 상대가 게으른 것을 탓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일에 인원이 좀 많은 단체에서 단체 생활을 할 때 어떤 사람이 여기에서 도가 넘치게 게으르다.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은 결국 그 자리에서 오래 못 있고 떠나게 됩니다. 걱정을 안 해도 돼요. 스스로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죠. 이것도 3대 7의 법칙으로 일어납니다. 30% 게을러서는 절대 떠나지 않아요. 60% 게을러
목에 꽉 차 보여도 떠나지 않아요. 그런데 70%를 넘었다. 그러면 스스로 떠날 일이 생깁니다. 분명한 선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잘못을 해도 잘못하는 것에는 선이 분명하거든요. 30%의 잘못은 그 주위에서 해소해도 될 만한 힘이에요. 그런데 70%가 넘어서면 해소가 안 됩니다. 거기서 자동으로 뽑혀 나갑니다. 그러니까 어지간한 일들은 좀 봐주면서 넘어가고 그 대신 웃으며 대화할 때 같이 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 좋은 점과 나쁜 점이 같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부지런하다고 해서 뭐든지 잘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영리하다고 해서 뭐든지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구성원이 될 때는 이런 구색, 저런 구색을 맞춰놓고 너를 공부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원칙을 안다면 내가 조금 일을 많이 해서 손해를 본 것 같아도 저 사람이 필요할 때가 꼭 있어요. 저 사람이 없으면 곤란해질 때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만한 몫을 하는 겁니다. 부지런한 사람은 부지런한 것 하나 때문에 어지간한 것은 다 묻어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뿐이죠. 이렇게 모두 장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게으른 사람이 말하는 것마다 밉상 같은 말을 하거든요. 말도 고운 말을 안 해요. 말을 해도 꼭 남의 말에 토를 다는 것 같은 말을 해서 더 미움을 받거든요. 이것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이 말을 안 하면 내가 이걸 깨칠 수가 없거든요. 듣기 싫은 말을 하는 것은 나에게 꼭 필요한 거라는 말이죠. 지금은 화가 나지만 조금 있다가 이 말을 상기해야만 합니다. 지금 공부가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모르고 그냥 지나치면 나쁜 에너지가 더 쌓여 더 큰 어려움이 올 수 있었을 텐데 상대가 싫은 말로 나를 일깨워 주는 겁니다. 바로 그때 내가 지금 뭔가를 잘못 행동하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어떻게 했기에 저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 건가? 하고 그 문제를 나에게 가지고 와서 나부터 잡아야 됩니다. 이래야 대자연에서 상이 내려오지 저 사람을 3일이 지나가도 계속 탓하고 있으면 이제부터 대자연이 딱 돌아앉습니다. 너를 칠 준비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손해를 보는 겁니다. 세상에 원인 없이 일어나는 일은 단 한 가지도 없어요. 이것을 잘 분석해서 나한테 약으로 쓴다면 나는 건강해지고 힘이 솟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렇지 않으면 힘이 돌아오지 않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어려운 일이 다가옵니다. 지금 우리가 전부 다 그렇게 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의 최고 약점이 무엇이냐? 남이 일에 간섭을 하는 겁니다. 남이 하는 행동을 그냥 보고 넘어가지 못하는 것, 이게 우리 국민의 최고 약점입니다. 다른 건 다 좋은데 남의 일에 너무 간섭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들 일에 너무 신경을 많이 쓴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너나 잘해라,
고 하는 거예요. 너만 잘하면 이런 일들이 전부 다 불식되고 없어집니다. 내가 잘 안 하고 있으니 내 앞에 이게 자꾸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끼리끼리 놀듯이 어려운 사람은 어려운 사람끼리 몰려 살고 지지배배 잘 짓거리는 사람은 지지배배 하는 사람끼리 자꾸 모이고 남 탓하는 사람은 탓하는 사람끼리 똘똘 뭉쳐서 남 탓만 하다 보니 그 무리가 지금 다 힘들어지는 겁니다. 어떤 무리에 속해 있을 때 그들이 나한테 나쁜 소리를 하지 않아도 남 탓을 많이 한다. 그러면 떠나세요. 무리에서 떠나면 너는 벌을 안 받습니다. 그러나 무리에 섞여서 끄덕끄덕 해주면 이것도 같이 노는 겁니다. 공범자가 된다는 말이죠. 어떤 자리에든 가면 남 탓을 많이 하는 데인가, 남 칭찬을 많이 하는 데인가, 이것부터 먼저 보세요. 그래서 남을 헐뜯고 탓하는 무리 속에 있다면 얼른 떠나세요. 외로워도 떠나세요. 안 그러면 같이 맞습니다. 공범이 되어서 같이 맞으면 참 억울해요. 이런 것을 두고 분별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맑은 물에 섞여서 3년 있으면 저절로 맑아지고 탁한 물에 3년 있으면 저절로 탁해집니다. 자신도 모르게 젖어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서 빠져나오면 남을 헐뜯는 사람들이 어렵게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데 충분히 어려워지게 내버려 두세요. 나만 좋으면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많이 어려워져야 정신을 차릴 거니까요. 그래서 아주 어렵도록 끌고 가거든요. 심하게 어려우면 절대 남 탓을 못해요. 먹고 살기 바쁜데 어떻게 남을 탓합니까? 남하고 어울리지도 못해요. 지금 벌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어울려? 그 사람들은 지금 혼나고 있는 중이에요. 거기서도 못 빠져나와 더 혼나고 있는 중이니까 자기들끼리 아주 크게 혼나고 빨리 정신 차리라고 나와버리세요. 지금까지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의 영상 굽는 마을의 파란 수국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기쁘고 즐거운 하루 만드세요.